물건이든 정보든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정보를 찾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이제는 허기를 달래거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소비의 주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소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유기농 식품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친환경 소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데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선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격이나 품질, 브랜드가 중요하지만 친환경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정무역이라는 데에서 가치를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하는지, 기업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 관점으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애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플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례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실제 경영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경영 전략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 포턴 교수는 기본적으로 본원적 경쟁 전략에서 집중하는 병행이 가능하지만 차별화와 원가 우위는 동시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러나 애플은 맥북과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몇 가지 제품에 집중하면서 차별화와 원가 우위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팟에서 아이폰으로 그리고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시장을 확장하면서도 기존 제품군의 수익을 갉아먹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사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아이팟이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요. 아이팟은 꾸준히 지금도 사랑을 받고 판매되고 있고요. 아이패드 역시 아이폰이 수요를 뺏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존의 제품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와 동시에 세일 상품으로 전락하고 말지만 애플만은 여전히 대부분의 라인업에서 기존 제품도 프리미엄군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시하는 애플 워치와 같은 상품들도 크게 사랑을 받고 있죠.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사와 같이 성공한 기업과는 달리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모두가 내 고객이라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딱 맞는 정확한 시장을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생존을 위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 지금의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이쑤시개 하나씩만 팔아도 13억 개, 15억 개를 팔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모두가 내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죠.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3억 명에 팔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내 고객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브랜딩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이 하루에 접하는 광고 메시지가 몇 개나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고 쏟아지는 광고들, 출근길에서 만나는 간판과 현수막에서부터 온갖 미디어와 인터넷 등으로 광고 메시지는 넘치고 넘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 차별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 홍보, 판촉 활동을 펼치면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소비자들은 의외로 자신의 소비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비자를 설득하려면 그들의 기대와 관점을 모두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확대로 인해서 더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요구되는 한편 기술의 발전만큼 불확실한 미래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딩, 포지셔닝은 서로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브랜드마다 사야 할 이유를 하나하나 반복해 주입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포지셔닝, 브랜드 관리,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다 서로 연관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관리와 통제보다는 소비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일반화되면서 기업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예전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칠고 험난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목표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기업이라면 특정 고객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모두가 내 고객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시간, 돈 이런 자원의 제약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정 목표 고객에 집중하는 것이 브랜딩이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브랜딩, 포지셔닝 이것은 연관선상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브랜딩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가격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싼 것만큼 강력한 효과는 없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싸게 팔면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재구매 측면에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게 파는 원가 우위와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싸게 파는 것 분명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싸게 파는 것은 분명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 원가 외에 차별화를 통한 브랜딩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가성비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어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거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장소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별화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면 대중을 위한 명품 브랜드가 되면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프라이탁을 들 수 있는데요. 프라이탁은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탁 가방은 쓰레기로 만든 것인데요. 낡은 트럭 방수천으로 몸통을 만들고요. 자전거 폐타이어로 라인을 잡고 자동차 폐차한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듭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가방, 거칠고 낡은 질감을 자랑하는 프라이탁 가방은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라는 것도 셀링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프라이탁은 제로 웨이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과 브랜드는 고객이 특정 행동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어떠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일을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브랜드 경험 혹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일을 완성하도록 돕는 브랜드 경험을 구축해야 수많은 브랜드에서 개성을 확보해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브랜딩의 목적은 어설프게 하는 몇백 명의 사람들보다는 열광하는 한 명의 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실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내 고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착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면 좋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사람, 돈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도달시키려고 하다 보면 브랜드 색깔을 잃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뾰족했던 날카로움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열광하는 한 사람만 잘 잡으면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 새로운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특정 카테고리에서 브랜드가 될 가능성들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열광하는 그 사람은 그 주변에 그와 유사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카테고리에서 명확한 포지셔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브랜드 전략은 하나의 몸체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평범하거나 또는 적당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고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로 인정받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서 에르메스와 똑같은 천을 활용해서 똑같은 모양의 의류나 가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기계가 스캔을 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에르메스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에르메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에르메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될까요? 단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높은 가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을 분석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넬 브랜드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요, 1883년에 태어난 여성의 인생관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브랜드가 전 세계 여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요, 그 스스로도 말했듯이 단순한 패션이 아닌 항상 멋진 여성이고 싶다라는 이러한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작은 부분에서라도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미션, 가치가 차이를 만드는 것인데요. 모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행동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브랜딩입니다. 직원들의 행동이 고객들의 경험을 만들고 그것이 고객들의 마음속에 브랜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사원들에게 혹은 관계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랜딩 관점의 고객 경험을 살펴봤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브랜드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체성을 부여를 하고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상징적 체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소비자와 함께 공유하는 문화이고 소비자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브랜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의 위력이겠죠.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 혹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과 사람일지라도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가 구축이 되면 굳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브랜드 자체로 기업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고요. 소비자로 하여금 저항 없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